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타민C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참고로 하시고요. 저의 이력서입니다. 자, 비타민C 많이 하는 질문. 여기 이 과일들 속에, 이 채소류 속에도 비타민C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소를 통해서 비타민C를 많이 먹고는 있죠. 먹고 있는데 이걸로 식사로 먹는 것으로 부족할까요? 하루에 60mg만 섭취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먹는 식사 속에 있는 양으로 부족할까요?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타민C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게 되면 위장 또는 소화기관 중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져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흡수되어져서 이 혈관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독성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한 뒤에 간 정맥을 통해서 하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몸 전체에 순환되어지고요. 그래서 장기에 부족한 곳이 있으면 쓰여지게 되고 세포를 통해서도 들어가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혈중에는 뭐 거의 항상 1에서 2mg/dL 정도는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를 항상 시켜주고 있고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계속 발생하니까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이나 염분을 배출시킬 때 이 신장을 통해서 걸러져 가지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방광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도 비타민C가 배출되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은 소문 중에 이런 게 있죠. 비타민C 많이 먹어봐야 필요 없다. 왜?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변으로 배출되어지면 질수록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져야만이 소변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에서 흡수되어져 가지고 혈중을 돌아다니면서 각 장기를 돌아다니면서 할 일들을 하고요. 남은 것이 이 신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남은 것이 나간다라는 건데요. 남은 것이 빠져나가는 이유도 사실은 있는데요. 이광재 교수님께서 실험을 한 것에 의하면 각종 동물 있잖아요. 돼지, 소, 뭐 이런 동물들의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비타민C의 양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동물들은 이 비타민C가 소변을 통해서 왜 빠져나갈까요?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광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오줌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C의 역할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줌 속에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줌이 방광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줌 속에는 활성산소가 들어있고 이 활성산소가 방광을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는 비타민C는 오줌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된다. 즉 오줌 속에 비타민C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섞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방광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과하게 먹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60mg 그 정도 먹어가지고는 쉽게 얘기해서 택도 없다라는 건데요. 비타민C가 이 방광 거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비타민C는 우리가 섭취를 하는 음식물들과도 반응을 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준다라는 건데요.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많이 섭취할수록 비타민C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면, 졸음 등 호전 반응이 오는데 괜찮은가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불면이나 졸음이나 얼굴의 염증이나 다양한 이 호전 반응을 겪었을 텐데요.
비타민 C의 호전 반응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빈요두속설변이라고 제가 만들었는데요. 빈이라고 하는 것은 빈뇨입니다. 빈뇨. 네,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면 비타민C의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너무 장시간 그렇게 되면은 좀 끊었다가 다시 먹기도 하고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요로결석이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우리가 물을 적게 섭취했을 때 또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요로결석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량이 적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량 조절을 잘하고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을 같이 섭취를 해주면 요로결석, 신장결석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 방송에서 이 비타민C 신장결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통입니다. 비타민C를 먹고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난감합니다. 비타민C 먹었는데 머리가 아프다. 주로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내 몸의 활성도가 올라갑니다. 즉 산소 소모량이 올라가고 포도당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소모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당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능이 있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라는 건데요. 일정 시간 지나고 어느 정도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고 항산화가 잘 되어지게 되면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시거나 그 다음에 끊었다가 먹거나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섭취를 해보면 결국은 없어진다. 네, 두통. 그 다음에 속쓰림이 있습니다. 속쓰리라고 하는 것은 위장에 염증이 있을 경우의 속쓰리입니다. 저는 한 번에 5개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위장에 염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추석날이니까는요, 특별히 제가 비타민C를 4개만 먹는 것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를 놀라시지 마시고요. 4개를 한 번에 먹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를 깠습니다. 자, 여기요. 4개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 게,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먹어도 저는 20년 이상을 비타민C를 먹어왔기 때문에 빈속에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 지금 사실 점심을 한 2시쯤에 먹고요. 저녁을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좀 바빠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이 비타민C가 녹거든요. 위장에서. 거의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제가 속이 썰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겠죠. 네, 식은땀을 흘리거나. 근데 한번 보자고요. 괜찮은지. 네. 자, 이래서 비타민C는 속쓰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항상 먹으니까요.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속쓰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 자, 빈, 요, 두, 속, 설이 뭐냐면 설사입니다. 설사요. 비타민C를 많이 먹고 남게 되면 위장 속에서 소장으로 내려가고 대장으로 내려가서 이 비타민C가 수분을 또 많이 붙잡고 있거든요. 많이 먹으면, 그래서 남으면 빠져나간다. 네. 빠져나가면서 수분을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킨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위장벽, 소장벽, 대장벽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자극을 줍니다. 네, 자극을 주니까 장관, 소화기관이 싫겠죠. 그래서 그냥 내려버린다. 그렇게 해서 설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건 이제 많이 먹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이고요. 비타민C가 몸속에 나는 적게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200mg 정도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많이 먹으면 갑자기 몸이 놀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호전 반응이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난다. 빈, 요, 두, 속,
설변. 마지막 변이 뭐냐면 변비입니다. 뭐라고요? 변비. 비타민C를 먹으면 수분 흡수가 또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 산소 공급을 잘해주기 때문에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고 산소 소모량 증가하니까 포도당 소모가 잘 되겠죠. 산소 소모 이꼴 포도당 소모니까요. 그래서 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산소와 포도당이 결합하면 결국 몸에서 열이 만들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수분 증발량, 수분 흡수량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수분이 장 속에서 부족해진다. 그래서 변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또 변비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나 호전 반응의 일종이다라는 것이고요. 음식을 통해서 먹고 있는 이런 영양제들은 내 몸이 상태가 나쁘면 나쁠수록 호전 반응은 심하게 한다. 심지어는 얼굴이 까맣게 변하기도 하고요. 얼굴에 점이 염증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줄였다 늘렸다 심하면 줄이셔야 되죠. 줄였다 늘렸다 하시면 되고요. 특히 백혈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찾아서 외부로 자꾸 빼내는 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타민을 평소에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하나요? 평소에 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하고 있는지요? 또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비타민C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양을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타민C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은 제가 보기에는요 100mg에서 200mg 이상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정도만 먹으면 되지 왜 더 먹으려고 그러느냐라는 건데요. 사실 그 정도만 먹어도 괴혈병을 방지를 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화를 시키는 데 쓰인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는 산이 들어있죠. H가 있습니다. 그래서 H가 비타민C로부터 떨어져 나오고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소금하고 만나면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이 위산은 우리 음식을 녹이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요. 동양인은 대부분이 위산이 부족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니까 소화기 관련 질환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소금마저도 제대로 섭취를 하시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소금 섭취량이 너무 적다. 너무 적으면 위산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위산 분비량도 적은데 위산을 만들 수 있는 염분 섭취량 또는 산성물질인 비타민C 섭취량이 적으면 소화가 덜 되겠죠. 그래서 소화를 잘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비타민C 섭취는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러면 얼마나 먹는 게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이광재 교수님에 의하면 거의 6g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뭐 6g? 네, 기본 6g?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좀 더 많이 섭취를 한다. 이유는 몸에서 비타민C 소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보면은요, 처음에는 조금씩 증가시키다가 계속 먹어도 계속 많은 양이 되다가요, 어느 일정 수준 되면 이제 묽은변이나 설사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가 정량으로 먹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건강해질수록 다시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묽은변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점점 줄인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적게 들어가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설사가 될 때까지는 많이 먹게 된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먹어주어야 된다. 음식으로는 도저히 해결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비타민C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더라. 이런 무슨 황당한 소리를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비타민C 먹은 비타민C의 화학 구조가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이건데요. 얘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C를 제조를 할 때 원료가 되는 게 이 오른쪽 편에 있는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하고 화학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 이 비슷한 것 때문에 이 혈당을 측정을 할 때 이 포도당하고 혈당 측정하는 기계에 발라져 있는 효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당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쪽 비타민C도 반응을 일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반응하는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 데이터를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비색법에 의해서 가정에서 측정하는 그런 혈당 측정 기조. 저도 이걸 가지고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여기에다가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한 5초 정도 안에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거 제 거는 아닙니다. 제 데이터는 아니고, 이렇게 숫자가 나타난다. 즉, 비색법을 한다라는 건데, 이쪽, 이 초록 색깔로 되어져 있는 여기에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당 산화 효소가 발라져 있습니다. 여기에 발라져 있고 여기에 혈액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이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이놈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당이 찍힌다라는 건데 비타민C도 반응을 하더라라는 건데요. 100% 다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 이렇게 이 아래쪽이 비타민C 농도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2000ppm, 4000ppm, 6000ppm, 8000ppm, 10,000ppm, 12,000ppm. 그러니까 이걸 퍼센트로 나타내면 0.2%, 0.4%, 0.6%, 0.8%, 1%, 1.2%. 이 정도 되게 제가 녹였습니다. 비타민C를 무게를 따라가지고요. 그래서 농도로 무게를 단 뒤에 좀 전에 아까 보여드린 이 기계에다가 저 비타민C 용액만 들어있는 것을 한 방울씩 똑 떨어뜨려 가지고 재봤더니 2000mg per litre 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숫자가 되어질 때는 요 정도 그 당으로 찍혀 나오더라라는 거죠. 저 기계에 한 70 정도 나오네요. 70. 그 다음에 6,000 정도 되니까는 100 한 70 정도 되고요. 10,000 정도 되니까는 거의 한 300 한 70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가 농도가 어느 정도 있게 되면 혈당 찍혀 나오는 기계에 혈당으로 인식이 되어진다. 극히 낮은 숫자로 찍힌다라는 건데요. 그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이 농도 곱하기 이 아래쪽 농도 곱하기 0.0348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은 이쪽 아래쪽 숫자의 0.000348 이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취를 한 비타민C가 전부 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가 이런 숫자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게 왜 나오는지에 관해서는 비타민C가 이 소화효소와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비타민C 속에 또 다 들어있는 다른 게 뭐가 있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R로 해도 나오고요. R 정제로 해도 그 다음에 비타민C 분말로 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어쨌든 비타민C를 먹게 되면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요. 비타민C를 섭취를 했을 때 전부 소모가 돼 버리는 사람. 그러면은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겠죠. 그런데 소모가 되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거고요. 좀 더 명확하게 또 연구를 해본 뒤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타민C를 섭취를 하면 당 농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니다. 올라가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비타민C를 끊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한 3일 끊어보고요. 포도당을 다시 혈당을 측정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타민C를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시거든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끊은 뒤에 또 한번 재보고 그렇게 해보시면 이 비타민C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들어있게 되면 노화가 촉진이 되어진다. 당 독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 우리가 섭취를 한 포도당은요, 우리 몸속에 혈관이나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나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 위에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달라붙는지를 일본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당이 달라붙어 있는 양이 이렇게 색깔로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늑골 속에 있는 연골 조직을 띄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나이 0세, 17세, 19세, 37세, 45세, 76세, 88세, 색깔이 변해간다라는 건데, 이게 왜 변했느냐? 이 연골, 네, 이 조직에 붙어 있는 단백질에 우리 포도당이 달라붙어서 그렇다. 이거는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갈색깔로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우리 단백질하고요, 포도당 당하고 서로 결합을 해서 AGES라고 하는 당 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않고 설명을 드렸군요. 자, 좀 전에 설명드린 그림이 이겁니다. 0세, 17세, 21세, 37세, 네, 39세, 64세, 76세, 86세, 88세. 이렇게 흰 색깔, 네, 당 독소, 당분이 별로 붙지 않은 경우 이런 색깔이고요. 시간 지남에 따라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우리 혈중에 돌아다니는 포도당 양이 적을수록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일정 수준 있잖아요. 약 한 85에서 100 사이 정도가 이 공복 혈당이 유지되도록 해 주는 것이 저렇게 색깔이 변해가는 단백질 조직이 변형되어져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저것이 이제 노화를 만들어내는 당 독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저 당이 잘 없어진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 거고요. 이유는 비타민C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고,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니까 이 포도당 소모가 잘 되어지고, 포도당 소모가 잘 되어지니까는 당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당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또 당을 소모를 시켜주는데 영향을 끼치는 영양제 중에 한 가지가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열심히 챙겨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는 특히 잘 챙겨 드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고요. 가장 값싼 항산화제이고요. 가장 안전한,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검증받은 항산화제다. 구하기가 쉽다. 그래서 열심히 먹는 게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덕이 된다. 네, 이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산화제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항산화제만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항산화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몸에서 산소를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때문에 항산화제가 무엇이냐? 산소 때문에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지고요.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비타민C가 쓰인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세포 바깥으로도 나오고요. 세포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혈중에도 돌아다니고 소변에도 돌아다닌다.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 활성산소를 항산화, 즉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물질이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 속에도 들어있고 과일로 먹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알약으로 또는 분말로 먹어주는 게 좋다. 항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적혈구가 뭉치기도 하는데요. 적혈구가 뭉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적혈구가 뭉친 것을 띄워주기도 한다. 그게 비타민C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야 된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C, 소금 잘 챙겨 드시는 게 안 먹는 것보다 덕이다. 그래서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셔서 지금 오늘, 내일, 모레까지 추석 음식 열심히 드실 텐데요. 그 음식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 두 알, 약간 간간하게 소금을 같이 먹어주게 되면 소화 잘 되는 추석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소화 잘 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